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3단계 DSR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7월 3단계 DSR 시행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일에 이제 스트레스 3단계 DSR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시행을 이제 7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실행이 됐을 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후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거라서 우리는 또 아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금액의 보통 한 40% 정도는 이 통계가 그런데 우리가 대출에 의존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대출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보통 한 40% 정도는 대출에 의존하는데 뭐 LTI가 있고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은행마다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한 4% 정도로 잡을 때 이제 1.2%가 가상금리였는데 이게 1.5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5.5%가 수도권은 된다. 네. 이제 지방은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그 근로소득을 보면 이제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 기준을 했을 때 대출 신청을 하면 지금은 이제 3억 6,400만 원까지 대출 금액이 나왔는데 스트레스 DSR 이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라고 하는 게 1.5가 되니까 3억 5,200만, 약 1,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도 과거에 없었을 때보다 한 6,400만 원 정도 이제 1차 때보다 줄어든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한다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의존하는 소득이 좀 부족한 자금이 없는 젊은 층, 요즘 연끌 투자가 유행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좀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좀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2단계 시행할 때도 네. 좀 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이 돼서 이 막차 수요에 또 몰리느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은행권은 대출 가능 인원을 제한하기까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봉이 6천만 원인 경우가 한 이제 1,200만 원 정도 줄어들잖아요. 네.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은 한 2, 3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영향이 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인데 6월 달까지는 막차 수요가 몰릴 것 같아요. 이에 앞서도. 그러니까 많이 몰렸거든요. 최근에 은행의 창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오픈런이라고 문을 열자마자 대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뭐 선다 이런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인원을, 왜냐하면 인원은 정해져 있죠. 대출 신청자는 많고 하니까 뭐 인원을 하루에 150명이다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은행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금융당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내릴 것 같고, 근데 또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대출을 많이 하지 말라면서 또 금리는 또 내리라면서 스트레스 DSR 되니까 또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대선 정국을 맞아서 이제 금융당국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막 많이, 아까 오픈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집값이 꽤 올랐잖아요. 그렇죠. 토거제 해제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가계부채가 벌써 작년보다 한 12조 이렇게 늘었거든요. 우리가 1100 하여튼 이게 금액이 33조 정도 이게 주담되고 가계부채는 1929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미 상당히 돈을 빌려서 집 산 사람이 많았고 예고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지금 막차 수요라는 게 있어서 6월까지는 주담대의 대출 그 잔고 규모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집 사는 사람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계속 오픈런이다, 뭐 그다음에 주담대 어떻게든지 더 땡겨서 산다 이렇게 그렇죠. 영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무리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액을 봤을 때는 서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형 얘기 나오고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같이 쉐어하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같이 공유형도, 공유하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 정책들이 이번에 지금 뭐 왈가왈부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이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30들이 그걸 통해서 집을 살 가능성이 높은가요? 예, 높게 보죠.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지분형 얘기했지만 관심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높은 게 지분형 주택, 뭐 청년, 역세권 임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분형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다시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 공통점은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또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둘이 공통된 공약이에요. 그리고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분형 주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제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저도 뭐 제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또 주부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관심 그러니까 많으세요. 지금 아까 강의권님 말씀 중에 답을 좀 찾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강용성이라고 그러죠. 네. 여의도, 목동, 마포 이런 지역들이 집값은 꾸준히 올라요.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용성, 마여모 그러니까 인기 지역이죠. 핵심 입지에 쏠리는 현상은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 가격은 계속 뭐 대출 규제가 있던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조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주기 어려우니까 그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그 옆 동네 뭐 동대문이나 뭐 우리가 서대문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작구 이런 쪽에 광진 이래 이제 강동구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또 하나가 또 우리 주부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못 사주니까 또 무주택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빌라에 관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확장해서 이제 관심 있는 질문을 많이 들은 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도움이 될까 싶어 보면은 빌라의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이 본래도 보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빌라나 오피스텔이 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도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 재개발들이 생겨지는 좀 이 수행이 되고 있는 강북 지역에 대한 빌라, 뭐 제가 볼 땐 지역을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만 변화가 많은 이런 곳들에 뭐 청량리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뭐 이렇게 새로운 교통이 된다든지 또 역세권의 종상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세종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좀 한 가지 저도 뭐 세종시에 대한 거는 좋게 봤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나온 자료도 보면 세종시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거든요. 나 세종시는 이제 상당 부분 바닥에서 가격이 어떤 곳은 1, 2억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것은 저는 가슴을 넘어선 그런 상당히 고점 부근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다소 좀 위험한 구간에 들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밑에서 나갔는데 자막이 나갔는데 강북과 강남과 그런 핫한 지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차, 양극화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좀 많은 분들은 계속 핫한 지역만 사고 네. 그런
그런 와중에 공급은 핫하지 않은 지역의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핫하지 않은 지역의 공급을 늘려서 거기를 영끌을 시켜가지고 집을 사게 그러니까요. 만들면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계속 사라 그러는 건데 그 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날카로운 네, 질문을 굉장히 해주셨는데요. 날카로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양극화 쏠림 현상 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우리보다 이 서울보다 한 10년 앞선 도쿄 같은 경우도 도쿄 도심 오부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쏠림 현상이 몇 년 전 우리도 이제 나타난 것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는 보통 한 10년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뭐 이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예인이나 이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사는 곳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이런 지역만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어쩔 수 없는 양극화는 큰 변화다. 두 번째 앵커께서 날카로운 질문. 그래서 이제 공급이 확대되는 지역들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희소 가치로 이제 대체 불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호도 증가로 매물도 없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받아들여야 될 대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노원구나 이렇게 이제 GTX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ABC 해서 이제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이랄까 이런 개발도 대개조 계획이라고 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할 것만 아니라 지금은 좀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금광구, 노도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북 지역도 이제 도심권과의 교통이 좋아지거나 또 앞으로 대규모적인 개발 계획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재정비 계획에 3종 세트 규제 완화 이런 걸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저는 젊은이나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적합하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대상으로 주목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내 집을 강렬하게 원하는 젊은이 중 한 명으로서 솔깃한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 관련돼서 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여야 후보들이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새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시행해보자 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 여전히 이걸 가지고 둘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관심사를 지금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로 꼽힙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책이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한다. 시장 자유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 다소 좀 시장에 가까워졌어요. 뭐 이분이 우클릭한다, 보수적인 뭐 이런 거와 또 갈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요. 과거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없애주자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공약이 폐지가 아니라 완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도심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수 과제니까 이거 외에 다른 요인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주택 공급,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이 정책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세금이 좀 문제일 뿐인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 다주택자 중과라든지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은 아직 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기조가 이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한다는 것이고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비해서 아직 그 이재명 후보님의 민주당의 정책은 폐지까지는 아니고 세금은 지금의 현상을 좀 유지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와서
뭐 좀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시장이 주는 영향은 좀 달라질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그런 공약은 양쪽이 다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뭐 위축되지 않고, 재건축은 어쩌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뭐 완화돼도 문제, 폐지돼도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좀 여쭈어봤고요. 그 와중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손봐서 현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이슈입니다. 네, 그 서울시가 오늘 나온 건데 여기 작가님이 질문을 잘 추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재테크에 내집 마련 관심 많은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종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1종, 2종, 3종이 좀 복잡하죠. 1종은 용적률이 200, 2종은 250, 3종이 되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게 300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종상향이라고 그래, 이게 종을. 그러니까 이 역세권 250m 내지 350m 이내는 서울시가 이 종상향이 이루어졌을 때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다. 근데 용적률이 좀 높여진과 동시에 보통 공공기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높여주는 혜택을 주는 대신 땅으로 대신 받든지 현금으로 받든지 시설로 받는 제도가 공공기여인데, 이게 서울시는 10%예요. 경기도는 보통 8%인데 이걸 4%, 특히 높이 제한, 남산이 이런 데 해당이 되죠. 문화재, 뭐 청와대 과거에 있었던 데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10%가 아니라 그 기여율을 4%로 좀 낮춰주겠다.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또 공공기여가 좀 줄어들게 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기준도 마련을 했고요. 입체공원이라고 그래서 땅 위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위에 옥상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공원을 내잖아요. 이런 혜택도 좀 따라서 좀 주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앞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분담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분담금도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고, 또 이러한 혜택이 서울시에서 주어진다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좀 더 빨라지고 활성화되고 좀 공급 확대에 도움,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좀 관심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재건축 재개발 지분 가격도 가뜩이나 같이 지금 뜨지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을 비롯한 곳들은 계속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투기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네, 가장 핫한 따끈따끈한 서울시 정비 계획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